자, 금돌성에 두 번째 왔습니다. 목이 지금 목 감기 때문에 목이 안 좋은데, 자, 한 2km 정도를 평지로 왔는데, 용출폭포 지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평지가 이어집니다. 옆에 계곡이 흐르고, 여기서 2km 가면 이제 대골터가 나온다는데, 벌써 더워서 옷을 하나 벗었습니다. 자, 저 용출곡에서 오르막으로 쭉 올라오는데 그나마 그 정상이 아니고 7부 능선으로 쭉 와서 좀 쉬웠고요. 맞은편 쪽에 높은 산이 하나 있고요. 여기 드디어 이제 외성이 보입니다. 외성. 바깥의 성이라는 거죠. 돌담이 야트막하게 이렇게 쌓여가지고 한 1m 정도 남짓하게 쌓였는데, 한번 가보죠. 그러니까 이 시대 때 그저 외성이 야트막하죠. 거의 뭐 있으나 마나 할 정도의 얕은 성인데, 그래도 요게 성 두껍게 한 폭은 한 2m 정도 두껍게 썼네요. 목소리가 좀 더 나아지고 있죠. 땀을 흘리니까. 자, 이쪽도 여기가 분문이라는 약간 형식적인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것 같고요. 그냥 주위에는 돌을 갖다가 살짝 몇 개 쌓은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660년 삼국시대 때에도 김필주가 했지만, 그 후 600년 후에 1200년대에 모골 항쟁 때도 여기서 모골군을 반을 전멸시켰다고 하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모골군은 기병인데 저 밑에 서서 말은 세워두고 한참 걸어와서 보병으로 싸워야 되니까 기병에 특화된 몽골군에게 어드밴티지가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성으로 가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산 7분능선을 따라 이렇게 쭉 갑니다. 그래서 지금 등산객도 별로 없고 해서 등산로도 흐릿하게 좀 형광으로 남아있고, 쌓인 낙엽도 싱싱하죠. 싱싱한 낙엽이란 말이 좀 표현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서 11월 3일 여러분, 오늘 신사진장이네. 빨리 와서 막걸리 한잔 해야 되는데. 자, 계속 가보죠. 자, 계속해서 원만하게 7분 능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라오면서 조금 노래를 하니까 목이 조금 트이네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구랑 말할 기회가 없으니까 목이 계속 잠기죠. 그래서 계속 말을 하고 훨씬 더 나아지네요. 그래, 금돌성을 조금 있으면 이제 대골터가 이제 갈 텐데, 이렇게 깊은 산 속에, 아까 금돌성이 말이 산성이지, 산 꼭대기 있습니다. 거기 가서 계룡산 꼭대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2시간을 걸어서 올라가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김춘추가 여기서 대백제 전쟁을 지휘하는 것은 필자가 추정한 대로 신변의 안전 때문입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게, 지난번에 와서 입구에서 지도 보고서도 그냥 됐다고 했는데, 그래도 호기심, 그리고 직접 간 거랑 그냥 입구에서 한 느낀 거랑은 또 천지 차이죠. 산에 이렇게 계속해서
조금씩 오르막이라서 막 계단 타고 막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호젓한 숲속길입니다. 이것도 아마 군사용도 도로로 이렇게 낸 것이 아닐까. 자, 이런 바위들이 가끔씩 보이네요. 그리고 저 전방 10m에 내성이 있네요. 아까는 외성이었고, 내성. 주변에 돌들이 많아서 주위에 돌들을 이렇게 주워가지고 성을 쌓기도 쉬웠겠죠. 자, 보면 이제 여기 내성 이렇게 보이시죠? 내성이면서 내성이라는 거는 여기가 어떤 방어선의 마지노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가파르기 때문에 성을 쌓을 필요가 없었고, 여기다가만 성이라고 해도 아까 말한 대로 얕으막 한 1m 정도 되는 성이라서 크게 방어는 의미가 없지만 심리적인 어떤 마지노선이 되는 거죠. 이런 덩어리 바위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유명한 산이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다니네요. 그래서 가을 단풍 덕분에 제일 피크철에 왔죠. 오늘 개동선을 갈까 여길 갈까 하다가 뻔한 산은 그만 가고 미뤄왔던 금돌성을 가자 해서 오게 된 거죠. 옷을 4겹 입고 왔는데 2겹 벗었습니다. 이제 얇은 옷 2개 남았죠. 자, 여기가 저쪽으로 가면은 대골터 300m 가면 대골터라고 하고, 아까 그 이정표에서 300m 지점을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정산 능선 거의 다 와가고요. 한 9부 능선 정도의 대골터가 보이는 것 같으면 저기 터가 보여서 제가 이제 카메라를 켜는데, 자, 보이죠? 이게 1400년 전에 신라에서 지은 대골터인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계곡에다가 쌓은 거죠. 이쪽은 큰 안반이 있는 것 같고, 자, 여기는 완전 낭떠러지죠. 낭떠러지에, 어우, 마이 갓. 지금 보면 이렇게 3단으로 쌓았네요. 이렇게 높게 쌓았나 싶을 정도로. 여기를 제대로 찍으려면 한겨울에 와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3단으로 쌓아서 계곡을 완전히 막았죠. 그래서 여기는 무슨 급수 시설이거나 뭐가
용도가 저기 용도는 그 아군만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비상 통로거나 아니면 홍수 때 물이 빠져나가게끔 하는 수로를 겸하거나. 자, 현 위치가 이제 대걸터. 띄울까요? 보시면은 이렇고 그래서 금돌성은 또 0.9km 더 올라가야 되고 정상은 또 2km를 더 올라가야 된다는데, 자, 여기가 햇빛도 쫙 잘 들어오고 계곡을 쌓아서 축대를 완전히 쌓은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토목을 한 거네요. 그래서 햇빛이 저 정도가 저쪽이 동쪽이고 저 정도가 남쪽이 되겠네. 그래서 지금 한 11시 정도에 햇빛이 정통으로 잘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 맞은편의 산에서 한 1km 되겠네요. 1km 되면은 화살을 쏴도 안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좀 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좀 더 어떨까요? 여기 엄청 낭떨어지고 한 15m 정도 낭떨어지고요. 평평하게 대골터라고 해도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요. 평지는 한 100평밖에 안 되고 대골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왕이 임시로 거처했던 피난처죠. 이름을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도 뻥을 좀 치는 이런 데가 없고. 자, 저쪽도 너무 카메라 앵글을 내서 목숨을 걸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제대로 보이네요. 네. 참. 요 앵글을 찾기 위해서 저 밑으로도 계속 또 낭떨어진데 여기는 아직까지 가려서 안 보이고, 네. 저기까지 앵글을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대골터가 있다는 거. 또 튼튼하게 쌓네요. 여기가 왜 튼튼하게 쌓야 되냐면은, 홍수가 지면은 여기로 물이 막 쏟아지기 때문에, 물론 바로 위가 정상이기 때문에 엄청난 물은 쏟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홍수에 대비해야 되고, 역시 예측한 대로 여기에 우물이 있죠. 항상 산성에 우물이 없으면은 산성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네, 지금도 물이 조금 비치네요. 한번 기차타다 저 같은 물이 보입니다. 저 정도 물 한 바가지씩만 확보가 돼도 한 1000명의 금손을 먹을 수가 있죠. 야금야금 먹으면 되는 거니까. 누가 여기를 대골터라고 뻥을 쳤을까요? 하여튼 전망은 죽이네. 여기다가 전원주택 치면은 좋겠네요. 자, 대골터라고 설명에 딱 나와있죠. 그래, 660년 김실 장군이 이끄는 백제 정벌군을 보낸 후 신라 김춘추가 주둔하면서 전황보고를 받고 추가 병력 물자를 총괄 지원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원할 게 없죠. 현장이 멀리는데 여기서 뭘 할 거야. 여기서 도망가서 그냥 관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그래, 김춘추가 왜 이렇게
산 깊숙한 곳에다가 그 대백제 전쟁에 베이스 캠프를 차렸냐 하고 분석을 해볼 때 554년에 백제 성왕이 관상성 전투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가다가 붙잡혀 죽었죠. 그래서 불과 100년 전이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 현대전에서는 대포가 있기 때문에 큰 능선을 점령하면은 그래서 대포가 날아가기 때문에 5km, 10km 반경이 다 아군의 작전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악을 쓰고 뭐 6.25 때도 백마고지를 전투하려고 했던 게 그 고지에서 반경 뭐 한 20-30km까지는 다 아군이 점령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옛날에는 화살 거리가 뭐 통상 500m밖에 안 날아가니까요. 성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방어를 하기 위한 성이지 뭐 어떤 교역로를 약간 신라의 주요 교역로를 거점을 막는 거죠. 그래서 관상성 전투라는 것 자체가 백제하고 신라의 교역로를 막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거기를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산성을 점령했다고 해서 그 전체 뭐 지역을 아래까지 다 점령한 건 아니고 성만 점령한 거죠. 성은 신라가 점령하고 밑에 평지는 고구려나 백제가 점령하고 그렇게 단순히 방어의 최고의 보루 역할밖에 안 한 거죠. 그래 그 김춘추가 여기서 한 20일간 자기 아들 태자 번민하고 김유신을 사비성으로 가서 당나라군하고 합동해서 싸우게 하고서 혼자 여기서 물론 혼자는 아니고 한 최소한 1000명 정도 그 호위병을 거느리고서 여기서 소식을 기다렸겠죠. 그래서 그 백제왕 의자왕을 사로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부랴부랴 사비성으로 와서 항복식을 이제 참가하러 가는데, 그러니까 황산벌 전투뿐만 아니고 대백제 전쟁에서 김춘추는 별로 한 역할이 없죠. 대백제 전쟁은 저도 처음에는 그 김유신과 계백의 주도적인 싸움이었을 거다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고 소종방과 당나라 소종방과 의자왕의 싸움이었다. 그리고 계백과 김유신은 장기판의 말에 불과했다. 물론 이제 그 황산벌에서 신라군도 세 개로 부대를 나눈 건데 현장에서 김유신이 이제 비략이 만들어낸 거지만 전반적인 전체 전투는 의자왕과 소종방의 전투였다. 이게 여기 오니까 또 확실하게 그걸 느껴지네요. 그래서 요 대걸터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느껴야 될 거는 김춘추가 20일간 여기서 되게 궁금하게 안절부절 못하고서 그러면서 또 밤에는 또 백제군이 또 자기 죽이러 오진 않을까 바짝 긴장을 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거였죠. 차라리 경주에서 출발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하기엔 너무 또 왕으로서 체면도 없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왔다가 여기까지는 백제 특공대들이 잡으러 오려고 해도 도저히 오는 중간에 그 신라군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너무 신라 내륙 깊숙한 곳에 위치한 것이 금돌성이고 김춘추가 이 금돌성에 머무른 이유다. 이게 명백하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아까 대골토에서 이제 정상에 금도성 올라가다가 길을 잊어먹었습니다. 길이 없어가지고 길을 여기저기 찾아봐도 없네요. 그래 좀 쉬어서 날씨 좋다. 그래 이렇게 목소리가 이제 다 거의 많이 들어왔네요. 삼국시대 그 유적지를 찾아서 이렇게 산속으로 오다 보면은 이렇게 등산로 없는 데가 많습니다. 아무도 요즘에 산을 이렇게 국립공원 같은 데 아니면 이런 시골에 산은 안 가죠. 옛날에야 시골 사람들이 나무하러 다 다녔지만 요즘에 나무하러 다 다니지 않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지금 낙엽이 다 져가지고 그나마 그래서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 길이 아는 데로 올라오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미끄러워서 저도 몇 번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여튼 그 삼국시대 때는 고구려, 신라, 백제 특히 뭐 제가 다니는 데는 이제 신라하고 백제가 산성들이죠. 산성들이 수많은 전투를 하기 위해서 준 성들이니까 옛날엔 참 많이 싸웠겠구나. 한 400년대부터 500년대, 600년대까지 백제가 망할 때까지 끊임없이 싸웠죠. 해마다. 심지어는 1년에 2번 싸운 적도 있더라고요. 봄에 한번 싸우고 가을에 한번 싸우고. 이제 추수하고 나면 이제 남자들 할 일이 싸움밖에 없죠. 그래서 큰 싸움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을 하나 뺏고 언덕 하나 뺏고 이런 거죠. 참 남자들이 제명에 살기 어려웠던 시대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라 통일, 고려의 통일이 됨으로써 한반도가 진짜 평화의 시대가 온 거죠. 여기 와서 보니까 또 반대편으로 돌무더기가 딱 산성을 싹 쌓고 있죠. 이게 그냥 쌓은 거 아니고 다 쌓은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저쪽에서 백제군이나 아니면은 그 이후에는 몽골군이 왔을 때 이쪽 대골토 쪽으로, 이쪽 대골토 쪽으로 시키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싸움을 할 수 있는 최전방이 되는 거죠. 아휴, 저쪽 정상까지 가려고 했는데 길이 없어가지고 내려가는 길도 시설하니 상당히 걱정이 되네요. 그날 아침에 일찍 와서 이제 내려가면서 뭐 도난당할 일은 없지만 겨울철에 오후에 올라오면은 여기서 해지면은 골치 아프죠. 전원 당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 산행은 특히 해지는 거 잘 감안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가보고 싶지만 물도 없고 물도 조금밖에 없고 그래서 그냥 어차피 금도성까지만 가는 걸로. 자, 보면 계속해서 육안으로 또 보이죠. 저쪽이 대골토고 이쪽을 상대로 이렇게 옛날에는 더 높다랗게 쌓았겠죠. 그래서 요게 660년 뿐만 아니라 1254년인가 몽골 항쟁 때도 여기서 고려군들이 몽골군을 그러니까 고려도 통일이니까 이제 요런 내륙에 있는 성은 쓸 일이 없는데 또 몽골 전쟁 때 한번 쓴 거죠. 요긴하게 썼겠죠. 자, 요런 데도 능선이
길이 없어가지고 큰일이다, 이거. 하산할 때도 문제네요, 이거. 자, 이 정도로 돌아가죠. 아까 대골토 쪽으로 하산하던지. 조금 더 가볼까요? 저쪽으로. 그래서. 자, 길이 없어가지고, 대골석까지는 그나마 희미한 이정표가 있었는데, 여기는 아예 없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의 안 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바로 내려온 그 대골석까지 다시 하산하는 걸로 하고, 여기서 문득 느낀 게, 왜, 김춘추가 겁을 내고서 이렇게 깊숙이까지 숨었을까 했을 때, 뭐, 제 생각인데, 아마 뭐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백제군을 그 예산에 어디지? 무슨 산이냐? 그 산성에서, 제가 머리가 참 늙어서 안 좋은데, 백제 예산에다 가둬놓으려고 했는데, 그 예산에서, 2, 3만 명의 백제군이, 사비성이 함락된 걸 소식을 듣고서, 김춘추를 잡으러 도원의 삼려산성으로 내려온다고 하면은, 김춘추도 답이 없겠다. 그러니까 김춘추는, 예산에서 백제군을 잡으러 올 때 충분히 경주까지 도망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고, 또 사비성에서 있는 김일순한테 다시 백제 포기하고 빨리 본진, 그러니까 경주를 방어해라, 빈집털이를 할 수가 있죠. 여차하면은 뭐 그런, 물론 이제 백제가 그런 군량비가 준비가 됐을지 실무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신라 입장에서는 만내 하나를 위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백제왕의 트라우마가 굉장히 공포로 다가왔겠구나.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깊숙한데, 말한 대로 그 계룡산 꼭대기입니다. 계룡산 꼭대기 능선에다가 이게 성이 맞나 싶을 정도로 꼭대기에다가 성을 쌓았네요. 그래서 약간 보통 산을 빙 둘러서, 산 꼭대기에서 빙 둘러서 성을 쌓는데, 그게 아니고 한쪽 면은 포기하고서 정상부터 저 대골터까지 이렇게 특이하게 성을 쌓았네요. 자, 금방 저 정상에서 길이 아닌 데를 쭉 한참 내려와서 드디어 다시 대골터에 딱 찾았네요. 대골터가 안 나오길래 불안불안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계곡, 이쪽 계곡인가 저쪽 계곡인가 잘 찾아서 내려왔죠. 계곡 끝에 대골터가 있는 거 되게 반갑네요. 이 등산로가, 여기서부터 이제 탐방로가 이제 다시 이제 잘 형성이 돼 있어서, 잘 형성된 건 아니고 그나마 좀 흐릿하게 남아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 등산로마저 없다고 하면은 하산길이 아주 골 때리게 되는 거죠. 뭐 먼 데 나가는 건 아닌데, 숲을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어떤, 쉽게 말하면은 백두대간에 있는 그 산꼭대기의 산성과 똑같습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피신을 하기 위한 오로지 그 목적 하나밖에 없어. 어떤 주변에 뭐 주요 교통의 요청도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에 뭐 평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다 왜 성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여튼 하산길이 오랜만에 긴장했네요.
이런 농사유적지는 다 이렇게 길이 끊긴 데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실컷했네요. 자, 아까 금방 여기서 쭉 내려와서 이정표 찾았죠. 아유, 이게 이제부터는 평탄하게 가면 되는데, 요 이정표도 되게 반갑네요. 내려오는 길이 거의 흐릿하게 없어가지고, 이거 조난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약간의 엄청 긴장이 됐었죠. 아이고, 초행길에다가 이렇게 낙엽이 수북히 쌓여가지고, 요게 누가 등산길이라고 하겠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나마 이제 평평하게 가는 평지길이라서, 이렇게 뭐 크게 조난당할 일이 별로 없는데, 3.5km니까 한 1시간 정도 걸으면 되겠네요. 내리막이니까 빨리 가죠. 또 오랜만에 쫄았네. 자, 내려오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계곡 바로 옆으로 내려왔네요. 계곡에 맑은 물이 흐르고요. 여기는 오히려 또 수레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넓은 도로입니다. 아까 중턱으로 오면서 길이 좁아서 말도 못 다니겠는데 왜 그렇게 수레가 다닐 수 있는 넓은 길이네요. 그러니까 660년에 산 중턱까지는 수레를 끌고서 식량을 나눌 수 있었던 보급로가 여기였다. 참 내려오다가 결국 길이 아닌 다른 엉뚱한 길로 오면서 여기는 무너졌네요. 그러고 보면 요 석축이 신라시대 때 쌓은 그 도로 석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이거를 설마 고려나 조선시대 때 쌓리는 만무할 테고요. 그게 이제 오랜 세월이 되면서 이제 유실이 된 거죠. 하지만 계속 이렇게 넓은 수레가 다닐 수 있는 길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이게 경사가 심해서 과연 수레가 끌고 올라올 수 있었을까? 굉장히 비포장도로에 거친 자갈길이고, 여기는 수레를 끌더라도 수레 2마리나 4마리 정도를 묶어서 끌거나 아니면은 수레에다가 바로 수레가 아니고 그냥 말에다가 등짐을 쥐어서, 근데 말이 지나가려고 이렇게 석축을 쌓지 않았을 테고 수레가 끌기 위해서 쌓은 석축이면 분명한 것 같은데 좀 덜 스럽겠죠 뭐. 계속해서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도로가 이어지네. 참 당황스럽죠. 올라올 때도 뭔가 길이 제대로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엉뚱한 데로 올라간다. 내려간다가 아주 대박 길을 찾아냈네. 이거 소 뒷걸음 치다가 우연히 뭘 잡은 것처럼 이렇게 뭐 전혀 차나 이렇게 다니지 않아서 이렇게 쓰러져서 방치가 돼 있고요. 자, 내려가면서 또 이렇게 흥미롭게 또 하나 찍었네요. 자, 드디어 하산에서 평탄한 길. 오늘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길이 없어가지고. 아침 9시 반에서 지금 2시네요. 4시간 반 동안 아주 산길을 헤맸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파른 산길로. 그래서 이렇게 항상 등산 하나 신고요. 등산화도 이렇게 발목이 긴 등산화 신고, 스틱 2개에다가, 또 물도 충분히
확보를 하고, 또 비상식량, 영양 계획이나 뭐 고단백 그런 거 하나 챙겨놓고, 뭐 사탕 같은 것도, 초콜릿 같은 것도 넣고 해서, 만반의 준비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간 걸 이렇게 인증사실 올려서 등산로가 잘 돼 있을 줄 알았는데, 대골터까지도 희미하고요. 특히 이렇게 낙엽이 쌓이니까 지금 이렇게 넓은 길도 잘 안 보이잖아요. 낙엽이 쌓이거나 겨울철에 눈이 수북지 왔을 때는 정말 위험하죠. 길이, 특히 누수왔을 때는 길이 완전히 묻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금방도 내려오다가 새로운 넓은 길로 잘 내려왔다 싶은데 그게 중간에 계곡에서 끊겨가지고서 계곡을 타고 또 한참 내려왔는데, 계곡이 바위하고 바위 단차가 심해서 50cm, 뭐 심한 건 1m 정도까지 막 쭉 내려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하중이 많이 실려서. 그러다가 또 도로가 또 이어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그렇게 반복을 몇 번을 해서 계곡으로 내려오느라고 아주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미끄럽기도 하고 해서 다행히 뭐 어디 다친 데 없이 잘 내려오긴 했지만, 근데 젊을 때는 막 점프도 하고 막 다닐 수 있지만 50대 중반 되니까 몸이 무거워서 하면은 그냥 무릎 관절 나가는 거죠. 저도 젊을 때보다 20kg가 체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몸을 조만한 또랑도 하나 건너뛰지 못합니다. 뭐 건너뛸 수는 있겠지만 건너뛰는 순간에 뭐 체중 데미지가 관절로 딱 전달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오랜만에 4시간이면은 계룡산 정상 찍고 내려온 거랑 똑같죠. 그거보다 좀 더 힘들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좀 더 힘들겠네. 계룡산은 신호세에서 가면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1시간이면 내려오는데, 그보다 더 힘들었네요. 갖다 뭐, 엔딩을 제가 안 찍는 편인데, 엄청 긴장하다가 이렇게 큰 길 딱 나오니까 이제 딱 긴장이 풀려가지고, 혼자서 처음 가는 초행길을 등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긴장이 되죠. 아무리 길이 잘 닦여져 있는 국립공원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이름 없는 산에 길도 없는 데서 길을 몇 번을 잊어먹었다 찾았다 하면서 길을 잊어먹는다고 해서 뭐 산소 조난당하거나 그러진 않죠. 왜냐면 지금 아직 하나니까. 하지만 내려올 때 험난하다는 거죠. 험난한 덤불을 해집고 내려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몇 번 넘어지고, 지금 휴대폰 액정도 기스가 나가지고, 제가 휴대폰이 한 번도 액정이 깨진 적이 없는데, 뭐 지금도 깨진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여기가 특이한 게 이렇게 계곡을 이렇게 통째로 그냥 건너가고, 아까 놀러 왔는데, 귀찮네. 마지막이니까 저도 상관없죠. 이렇게 그냥 공구를 쳐버렸습니다. 이게 참 안 좋은 건데, 이게. 아이고, 바지가 좀 젖었네. 이렇게 계곡을 몇 번을 가로지르게 공사를 해놨네요. 이게 참, 왜 이렇게 공사를 했는지, 참 안타깝죠. 저걸 좀 제대로 좀 하지 싶기도 하고. 그나마 해가 이렇게 중천이죠. 중천이고 아직 점심은 못 먹었는데, 오랜만에 간헐적 다이어트. 목소리가 좀 많이, 아까보다 많이 돌아왔죠. 하여튼,
오랜만에 몸도 이렇게 가벼워지고, 제가 최근에 저녁에 7시 넘어서는 고기를 먹지 마라 해서 7시 전에 고기 먹고, 자기 전에는 막걸리에다가 가벼운 땅콩이나 멸치 가볍게 먹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아침에 덜 부대끼고 바로 좀 살이 빠지네요. 살이 막 일주일에 쭉쭉 빠지는 거는 절대 좋은 게 아니라죠. 천천히, 누구 말로는 한 달에 2kg 정도만 빼라고 하네요. 한 달에 2kg라고 해도 1년이면 20kg죠. 엄청나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 승질 급하게 보름에 14kg 뺐다, 뭐 그렇게 빠질 수는 있죠. 안 먹으면. 하지만 그거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아니고 그냥 굶은 거죠. 자, 하여튼 오랜만에 육군병장, 환병장 엄청 쫄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